서울의 조용한 밤이었다. 밤바람은 마치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비밀들을 실어나르는 듯했다. 우리의 모임 장소는 한남동의 매력적인 골목길에 위치한 지훈의 집이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다. 저녁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고 전통 한식 요리가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샹들리에의 따뜻한 불빛 아래 유리잔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늘 우리를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비록 가장 독특한 호스트이긴 했지만 말이다. 식탁 주위에는 5명이 모여 있었다. 지훈, 소영, 민지, 현석, 그리고 나. 각각의 존재감은 독특했고 마치 마법처럼 그룹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훈은 언제나 새로운 것과 독특한 것을 제안하며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소영은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도발적인 성격으로 항상 분위기를 띄웠다. 민지는 더 조용했지만 그녀만의 조용한 매력과 미스터리한 아우라가 모든 이의 호기심을 끌었다. 현석은 사려 깊고 진지한 그룹의 사색가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은은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글쎄, 그날 밤 나는 단지 관찰자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흡수하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며 와인은 대화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 여행, 일상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소영이 그 반짝이는 눈으로 문제를 일으킬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밤의 흐름을 바꿀 만한 제안을 했다. 우리 좀 색다른 게임을 해보는 건 어때요? 비밀 게임 같은 거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음모를 나누는 듯 말했다. 모두 웃었지만 관심은 분명했다. 소영이 이런 독특한 제안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진지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예상대로 지훈이 가장 먼저 동의했다. 비밀 게임이라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하죠. 우리 각자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도 좋고 깊은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진짜여야 해요. 그리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는 탁자를 두드리며 선언했다. 우리는 하나씩 동의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이 항상 그렇듯 첫 번째로 시작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때 끔찍한 데이트를 피하려고 아픈 척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야 했고 설득력 있게 보이려고 열이 난다고까지 거짓말했죠. 그녀는 너무 웃겨서 말을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며 고백했다. 식탁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게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소영 옆에 앉아있던 민지가 다음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몇 초 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모든 걸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라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건 때때로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어진 침묵은 거의 실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가 곧바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지만 지훈은 언제나 분위기를 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시작을 위하여 그는 말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보통 주목받는 것을 피하던 현석이 3번째였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말하기 전에 식탁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써왔어요. 그 안에는 부모님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걸 다 태워버려야 하나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는 진심 어린 솔직함으로 말했다. 놀란 듯한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목에 걸린 매듭을 느꼈다. 특별히 충격적인 고백을 할 것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을 노출하는 생각 자체가 불편했다. 결국 나는 한동안 간직해온 것을 말하기로 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나는 캐주얼하게 들리려고 했지만 말의 무게가 공기에 퍼졌다. 긴장된 웃음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추측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지만 동시에 실망감이기도 했다. 내 일부는 누군가가 물어보기를 바랐다. 2번째 라운드는 달랐다. 고백들은 점점 더 진지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으며
마치 게임이 우리가 몰랐던 감정을 열어젖힌 듯했다. 항상 밝고 활기찼던 지훈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끔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마치 내가 쓰지 않은 대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늘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낯설었다. 소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기분을 느껴. 방 안은 잠시 연대감 어린 침묵에 잠겼다. 민지는 점점 긴장한 듯 보였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내놓았다. 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밝혀지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질문하기도 전에 지훈이 나섰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민지가 한 말은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비밀일까?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던 현석이 대화를 바꿀 고백을 내놓았다. 나는 중요한 사람에게 더 용기 있게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항상 궁금해요.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지는 시선을 피했고 모두가 그들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이해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진짜 나를 숨기고 있고 그로 인해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요. 나는 말했다. 평소에는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고백들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볍게 시작된 게임은 더 깊고 더 개인적인 것으로 변모했다.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았던 지훈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항상 자신만만했던 소영도 더 조용해졌다. 민지와 현석은 거의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이야기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게임이 계속되면서 식탁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긴장의 혼합을 담고 있었다. 와인은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고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선택했을 말들이 이제는 훨씬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각 고백은 우리 각자의 숨겨진 면을 열어보는 문 같았고 그것은 우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현석의 용기에 대한 고백 이후 방 안은 거의 귀가 멍해질 정도로 조용해졌다. 지훈은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억지 웃음으로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다. 우리 게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네. 다음 라운드에는 약간의 미스터리를 추가해보는 게 어때? 각자 고백을 종이에 적어서 항아리에 넣고 추첨해서 누가 썼는지 맞춰보자. 그 제안은 약간의 열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 중 몇몇은 더 이상 직접적인 고백을 피하고 싶어 했고 다른 이들은 너무 궁금해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은 즉시 종이와 펜을 준비해 각자에게 나눠주었다. 방 안은 부드러운 펜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는 모두 목소리로는 말할 용기가 없었던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접힌 종이들은 지훈이 부엌에서 가져온 파란색 도자기 그릇에 하나씩 넣어졌다. 그는 그것을 중요한 의식처럼 극적으로 흔들고 소영에게 건넸다. 그녀가 첫 번째로 종이를 뽑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들 사이를 지나가며 무작위로 하나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열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무언가 더 진지한 감정으로 변했다. 나는 과거의 한 일에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아직 사과할 용기가 없다.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읽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썼는지 추측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현석을 바라보았다. 네오지 맞지?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그를 배신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말했다. 그래 나야.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무언가가 있어. 내가 한 일, 아니면 아마도 하지 않은 일이겠지. 지금은 자세히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찾고 싶어. 그의 고백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은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다음 순서는 민지였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이 텍스트를 읽으며 이마를 찌푸렸다. 나는 나의 감정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 말의 충격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고백의 주인을 찾으려 했다. 지훈은 긴장된 웃음을 지었다. 그건 우리 중 누구라도 썼을 법한 말 아니겠어? 흩어진 웃음소리가 있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 깊어졌다. 나는 민지가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닌지 내심 두려워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이전에 했던 고백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그녀가 나에게 보낸 눈빛은 내가 시선을 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항상 분위기를 이끌던 지훈이 다음 차례로 추첨했다. 그는 과장되게 종이를 열었지만 내용을 읽자마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걸 쓴 사람이 있다면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가 자신의 말을 믿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은 진지함을 담고 있어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자신이 썼다고 밝히지 않았고 지우는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릇을 내게 넘겼다. 내 손가락은 종이를 고르며 약간 떨렸다. 종이를 열자 내용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그 고백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무섭도록 비슷했다. 나는 누가 썼는지 추측하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의심스럽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영이 긴장된 웃음으로 침묵을 깼다. 오늘 밤 우리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네. 그녀의 가벼운 시도가 방 안에 들이운 무거운 분위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각 고백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을 더욱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마치 우리 스스로의 껍질을 벗겨내며 존재하지 않았던 면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민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현석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반면 지우는 내면에서 무언가 폭발할 듯 불안해 보였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내가 뽑은 고백은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 방에 또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민지가 내가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왔는지 알기라도 했을까? 아니면 현석이 비슷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 각 시선과 각 말하지 않은 단어는 그 이상으로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릇이 다시 소영에게 돌아오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점점 드라마틱해지는 것 같네. 하지만 좋은 비밀 게임이라면 이런 게 본질 아니겠어? 그녀는 종이를 하나 더 뽑았지만 읽기 전에 지훈이 끼어들었다.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음식이 식고 있고 와인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모두가 그 말을 반기며 동의했고 분위기를 잠시나마 가볍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훈은 부엌으로 갔고 나머지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자리에 남아 있었다. 게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드러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이 부엌에서 새로운 와인 한 병과 어색한 미소를 가지고 돌아왔다. 마지막 라운드 이후의 침묵은 우리 각자를 스스로의 생각 속으로 끌어들인 듯했다. 그는 우리의 잔을 다시 채웠고 잠시 동안은 와인 따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던 소영이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좋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 다음 종이를 뽑는 사람은 완전히 솔직해야 해. 숨기는 거 없이. 그녀는 장난기 어린 윙크를 보냈지만 아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지훈은 우리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계속하기 싫다면 여기서 끝내도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 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야. 계속하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게임은 하지 말자. 고백을 한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자. 그는 이 말을 하며 직접 민지를 바라보았고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민지는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그녀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좋아,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두운 빛이 비쳤다. 중간 단계는 그만두자. 이제 각자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자. 그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언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려는 자세를 취했다. 현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결심한 듯 보였다. 민지,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에게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사실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방 안에 전류처럼 퍼졌다. 민지는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이 커졌고 우리는 모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너도 알잖아. 내가 그 마음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걸. 현석은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듣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다.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마음속에 숨길 수가 없었어.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석,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놀랍게도, 그리고 충격적으로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했다. 내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불가능했다. 그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유머가 아닌 쓰라리고 날카로운 것이었다. 그래, 결국 이거였구나.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너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니, 민지?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네 곁에 있었고, 항상 보이지 않았다는 걸.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나는 몰랐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당연하지. 그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냐하면 넌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더 나쁜 건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스스로 허락했어. 언젠가는 네가 알아채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으니까. 그의 말은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지만 지훈이 민지를 위해 보여주었던 모든 시선과 작은 제스처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었다. 그는 항상 호스트였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친구였지만 선택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와인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날 밤의 무게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도 해야 할 말이 있어. 내가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다. 모두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민지, 나는 말했다. 침착하려 애쓰며. 내가 이 방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말했을 때 그건 너였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은 분명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건 지훈의 반응이었다.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더 화가 난 듯한 웃음이었다. 그렇지, 왜 아니겠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너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 것 같네, 민지. 축하해. 지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어. 이 밤도 이 게임도 내가 느끼는 걸 마침내 말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이 그녀 발밑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훈, 나는 절대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민지가 감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대답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다. 오늘 밤은 이걸로 충분히 들은 것 같아. 그는 방을 나갔고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민지는 크게 상심한 모습이었고 현석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영이 입을 열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알아.
너희 셋은 각자 민지에 대한 감정에 너무 갇혀 있어서 그녀 역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그녀에게도 자신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고백의 순환을 계속할까?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물을 닦아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그냥 확실한 건 나는 너희 중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런 나 자신이 미워.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덜 무거운 느낌이었다. 마치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여기 있는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아. 가끔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통제 밖에 있어. 중요한 건 그것이 상처를 줄지라도 솔직해지는 거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석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했던 건 필요했어. 네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더라도. 밤은 계속되었지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마치 각자의 고백이 우리 사이의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게 바꿔버린 듯 했다. 저녁은 끝났지만 나는 그날 밤의 여파가 우리를 오랫동안 따라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